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좀 마음이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많이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태풍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내 감정을 좀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담은 그런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그림책으로 읽는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그림책으로 읽는 감정 수업. 그림책이 어린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한동안 그림책에 빠져서 그림책을 많이 봤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잊혀지다가 얼마 전에 끝난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그림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림책 내용이 마음에 팍팍 꽂히는 그러한 글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그림책의 동화 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공감도 되고,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것이 어린이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와 어른이 같이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림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림책의 내용이 정말 어떤 부분은 뭐 기본적인 뭐 생활 습관이나 사회성이나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철학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책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린이한테는 삶을 배워 나가는 지혜를 배우는 그러한 걸로 다가오지만 어른이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삶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감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짧은 글이지만 정말 깊이 있는 철학적 내용들이, 삶의 지혜들이 담긴 내용들이 확 와닿거든요. 공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림책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도 그림책을 주제로 해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통해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세요. 그래서 책에 보면 이렇게 그림책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림책과 제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짤막한 소개글이 나와요. 그림책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가 나고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들여다보고 그것을 어떻게 표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야기가 술술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쉽게 그리고 또 잔잔하게 시나브로처럼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러한 표현들로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거부감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읽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책이에요. 이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에 작가님 프롤로그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감정은 우리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발견하면 설레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두려움을 유발해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게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고 살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한 경우 타인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나의 감정을, 나의 마음을,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내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고, 내 감정 상태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나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고, 내 삶을 나 스스로가 이끌어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화에 대한 부분에 관련된 그런 감정 표현에 대해서 담은 그림책을 소개를 많이 해주세요. 그 부분 중에서 감정을 숨기는 찬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찬이가 있었어요. 근데 늘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괴롭힘을 당해도, 놀림을 당해도 다 괜찮다고. 그냥 괜찮아. 나 자신의 감정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슬픔이 생기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한 모든 감정들을 외면하고, 숨기고, 꼭꼭꼭꼭 숨기고, 꾹꾹꾹꾹 눌러가면서 괜찮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메세가 그 찬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내 감정을 꺼내 놓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화나 분노, 두려움, 그런 슬픔, 그러한 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고 누르려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아요. 꾹꾹꾹 누르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나 하나만 참으면 되지. 아니면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고 내 생각을, 기분 나쁜 생각을 표출하고 하는 것이 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그런 걸 가지고 꼼생이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 참고 무조건 억누르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윗사람이 그러니까 무조건 참아야 하는 직장 생활에서도 그런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 그런 화나는 감정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꾹꾹 참으려는 그런 노력밖에 안 하잖아요.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에 처했다고 대비하라고 마음이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숨겨두면 그러한 일이 어떤 일이 되냐면, 나중에는 꾹꾹꾹 누르다 보면 그것이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가시덤불이 돼서 뒤엉켜서, 그러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꾹꾹꾹 누르는 그 감정들이 뒤죽박죽 엉켜서 나중에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감정 상태가, 옴짝달싹 못하는, 나 자신을 올가매고 꽉꽉 조이는, 꼼짝 못하게 조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림책에서 찬이에게 메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내 감정을 꺼내 놓아야 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세가 찬이한테. 그랬더니 찬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을 모두 꺼내 놓으면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엄청난 산불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너무 꾹꾹 눌러서 엄청나게 울분을 토해내면 홍수가 나고,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을 하면 산불이 날 거야. 엄청난 산불이 날 거야.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꾹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연습이 안 돼서 힘들어요.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안 그러면
확 뿜어져 나오면 내가 나 자신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 발생될 것 같아서 더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주변에서 뭐 얘기를 하지, 뭐 속상했으면 얘기를 해. 그래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자기도 모르게 그게 터져버려서 이성을 잃게 되고, 어떠한 상황이 좀 안 좋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떤 힘든 상황에서 힘들면 이야기를 해. 이야기해서 풀어. 그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꾹꾹꾹꾹 누르다 보니까 뭐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나면 완전히 자포자기하게 됐고 내가 완전히 주저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꾹꾹꾹꾹 누르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책을 읽고 제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어가면서 한꺼번에 품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런 거 품어낼 때는 또 믿음직한 그런 한 사람이 또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 하다 보면 막 눈물 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내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그래서 그런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씩 조금씩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하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상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연습을 몇 년 동안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친구들에건 가족에건 조금씩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 상태에서 나의 힘든 그러한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랬어 라고. 그런 것처럼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감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지금부터 다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다고 이야기가 되어 술술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인지하고 의식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대로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그림책을 소개하시면서 그 화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런 표현 방법에 대해서 화가 났을 때 그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천천히 걷다 보면이라는 그림책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하시면서 화가 났을 때 나와 감정을 분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면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물러나서 그 상황을 보라고 그리고 또 화가 나 있는 내 감정에 대해서 나의 감정과 나 자신을 분리시켜서 들여다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화가 났을 때 나와 감정을 분리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해소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여기선 감정 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내 감정 상태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일기 쓰는 것이 매일매일 쓰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고 번거롭게 느껴지신다면 그냥 신문지나 아니면은 뭐 이면지 같은 못 쓰는 종이 있죠. 거기다가 막 내가 쓰고 싶은 말, 내 감정의 상태,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쓰는 거예요. 쓰고 나서 그거를 막 찢어요. 찢고
그리고 공으로 만드는 거죠. 그 찢은 것을 모아서 공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벽 있죠? 뭐 방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벽은 있잖아요. 벽에다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던지면서 내 화난 감정들을 표출을 하는 거죠. 에잇 하면서 던지고 욕하면서 던지고 그러면서 내 감정을 해소시키는 거예요. 화나는 거, 속상한 거 막 이야기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종이컵에 화나는 상황을 쓰라고 말씀을 하세요. 화나는 상황을 써서 그것을 뭐 너무 많다 그럴 때는 종이에 써서 그 컵에다 집어넣어 놓고 그것을 막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막 에잇 그 화나는 감정을 해소하면서 막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TV에서 봤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 화났을 때 비닐봉지에다가 대고 막 그 하고 싶은 그 화나는 그런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이제 뭐 비닐봉지가 있으면 비닐봉지에 해도 되고 종이컵이 있으면 종이컵 좀 큰 거, 작은 거 말고 큰 거 준비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소리 지르시면 소리 지르고 화나는 감정, 속상한 거 그런 거 하고 싶은 말들 다 쏟아내는 거죠. 안 좋은 감정들, 두려운 거, 내가 뭐 두려워하는 부분들, 속상한 거, 그런 거, 분노, 슬픈 거 그런 거 다 쏟아내서 그거를 쓰레기통에 꾹꾹꾹 눌러서 쓰레기통에 싹 버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내 감정을 표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꺼내 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해소가 되지.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고 하는 방법 다 좋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하고 산책하는 게 그런 마음을 컨트롤하고 편안하게 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도 그거를 많이 선호를 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고민이 있고 할 때 산책을 하거나 호흡에만 집중하고 명상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을 택하거든요. 선택을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화가 일어나고 내 감정의 상태를 표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방법들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산책을 해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산책을 하셔도 좋고 명상을 하셔도 좋고 뭐 좋은 음악을 들어도 좋고 이러한 방법들을 한번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힘들고 지치고 우울하고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감정들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잘 들여다보고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다독여주고 또 화날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해소법으로 나만에 맞는 해소법을 찾고 해소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좀 더 평온하고 좀 더 여유롭게 하루를 하루를 살아간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에 책 내용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